한국의 국방 전력이 유럽을 쇠퇴시키고 있다. 최근 유럽의 많은 국가는 국방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군대 물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이러한 유럽 국가들의 긴장을 더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유럽의 매체에서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유럽 육상 전력의 균형을 무너뜨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의 객원 필진인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A.B. 에이브럼스는 얼마 전 한국의 방위 산업에 의한 나토 무장은 유럽 전력의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에이브럼스는 해당 기사에 올린 사진은 폴란드 육군이 배포한 사진으로서 한국의 K2 흑표 전차로 실탄 사격 연습을 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그는 해당 전차들은 작년 7월에 주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실전 배치가 될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놀라운 속도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은 특히 육산 장비 생산은 여러 부분에서 봤을 때 나토군의 호환 장비를 생산하는 국가 중에 가장 우수하다고 하면서 나토의 평균적인 전투력 상승에 있어 매우 가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유럽은 물론 미국까지도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존재감을 의식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한국 방위산업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유럽의 많은 국가에 자극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폴란드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최근 한국 방산물품을 막대하게 구입한 폴란드는 K2와 K9 자주포 등 최신형 한국산 무기를 구매함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던 러시아산과 독일산 구형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K2 전차가 나토에 들어간 것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요. 냉전 이후부터 서방 국가와 러시아 모두 신형 전차의 개발을 위한 대규모의 투자가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최신형 K2 전차의 신속한 나토 전력 투입 가능성이 유럽 방위산업의 새로운 혁명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어서 미국 에이브럼스는 K방산의 존재감만으로도 독일이나 유럽 국가 등 군수산업이 쇠퇴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군수산업은 성능, 가격, 제작 속도, 이송시간 역시도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좋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방은 냉전 이후 새 전차에 대한 진지한 투자를 멈췄고 그로 인한 결과로 한국에게 방위산업에 대한 우위를 빼앗긴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의견 역시 예견하고 있는데요. 냉전 이후로 쇠퇴를 거듭하고 있던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군사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상황 역시 발견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은 한국 방위산업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요. 많은 유럽의 나라는 현재 국방비 증액이 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무기구매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미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57억 6천만 달러, 한화로 7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수출 계약과 연이어 30억 달러, 한화 4조 1,770억 원에 달하는 FA-50 경공격기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거대한 자국 육군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생산 능력 역시도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폴란드 방산업계가 크라프 자주포 면허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미 맛보았던 한국 특유의 노동문화 역시도 경이로울 정도로 빨랐던 배송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 방위산업은 유럽 지역의 파트너로서 폴란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트너십이 가능하려면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했는데요. 방산 장비들의 수명 주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지원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유럽 지역에 지리적으로 보다 가깝게 위치해 건실한 유럽 공급망을 형성해 줄 수 있는 나라여야 했습니다. 유럽 지역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사안은 한국에게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향후 2 이상의 유럽 국가들과 방산 계약에 성공한다면 현지 공급망 설립을 통한 가용 잠재력 확장이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유럽 지역 파트너 국가의 역할로서 폴란드가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이 불안정한 것을 감안했을 때 폴란드 같은 해외 파트너 국가가 있으면 보다 원활하게 필요한 장비들을 조달받을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과 폴란드 사이의 산업협력 관계가 구축된 배경에는 상호 의존적인 산업단지들이 두 나라에 조성된다면
필요할 때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단계를 차곡차곡 밟아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파트너십은 2026년에 폴란드에서 생산될 전차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26년에 폴란드에서 만들어질 K2PL 주력 전차는 K2 블랙팬서의 차기 버전과 매우 흡사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보이며, 이러한 추정의 배경에는 양측 생산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손실된 장비들을 신속하게 회복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경우 멀리 떨어진 두 지역에 위치한 생산 시설들이 서로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위한 생산 장비들이 있어야 하며,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K2 주력 전차의 버전이 동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 방사는 폴란드와 파트너십 관계를 착실히 쌓아가면서 유럽 진출을 장악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의 아름답고 문화적인 우정의 탄생. 한국 잘했다. 기술과 생산시설이 이전된다면 완전 성공일 것 같아. 폴란드는 이미 라이센스로 K2, K9 생산 계획이 있어. 이제 군인들 훈련만 열심히 시키면 되겠군. 그래도 폴란드는 항상 독일도 조심해야 해. 한국 무기 도착이 기쁘고 자랑스러워. 근데 여전히 폴란드 안에는 국방력 강화에 반대하는 세력도 많지. 폴란드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핵시설이 필요하지. 거기까지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우선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해. 우리나라가 드디어 뭔가 대단한 걸 시작하고 있는 것 같네.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좋은 스타트야. 야당이 집권하고 있다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 것 같아. 지금까지 폴란드는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잖아. 이제 정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돼. 모든 게 순조롭다. 이제 곧 탱크와 자주포를 우리 손으로 만드는 날이 올 거야. 계속 이렇게 국방력에 힘쓰자. 무기 배송이 매우 빠른 것 같아. 한국 친구들, 우리 상황을 이해해줘서 고마워하고 있어. 한국 여러분, 폴란드에 더욱 빨리 배송해줘요. 우리는 탱크, 자주포, 전투기가 지금 너무 필요해요. 한국이 우리나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해줘요. 우리가 뭐가 그리 급한데? 우리가 급하지 않다고? 우크라이나에게 공짜로 퍼주지만 않으면 급하지 않잖아. 한국 고마워. 훌륭한 무기가 도착했다. 대통령까지 나가서 환영한 건 잘한 일이네. 계속 이렇게 강한 국방정책으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오늘 폴란드 승리의 날이다. 멋지네. 한국에서 너무 빨리 도착해서 폴란드 국방력 강화 반대하는 사람들은 놀랄 것 같아. 우리가 제대로 돈을 써서 기뻐. 이제 군훈련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해. 폴란드 군인 중에 푸시업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널렸으니까. 아직 질적으로 훌륭한 군인 숫자가 부족하니까 이제 시작인 거네. 푸시업이랑 군사장비 운용이랑 뭔 상관인지. 그것보다는 러시아처럼 군인들을 강제로 동원하지 않고 스스로 강한 애국심을 가지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크렘린은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어. 힘내서 계속 무기를 보내주길 바래. 앞으로도 대통령, 국방장관은 폴란드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방력 강화에 계속 힘써주길 바래요. 빨리 시험해봤으면 좋겠다. 전투에서 어느 정도의 기능을 보여줄지 기대돼. 지금 10대 정도 들어온 거고 2년 후에는 총 180대까지 늘어난다는 거네. 우크라이나에서 K2와 T-14의 대결을 보고 싶네. 한국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가까이 있는 친구 같아 보여. 계속해서 러시아 무기를 다른 나라 무기로 빠르게 교체했으면 좋겠다. 한국 정말 사랑해. 다음에는 KF-21 핵잠수함 전투기 사업도 같이 하면 좋겠다. 좋은 군사무기는 많을수록 좋아. 한국은 군사기술적으로 많은 도약을 한 듯. 난 자동차도 독일 말고 한국 차를 살 생각이야. 앞으로도 지연 없이 빠르게 배송되길 바란다. 몇 달 전까지 왜 국방에 돈을 쓰냐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도착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해줘서 기쁘네. 계속 나가자. 폴란드도 터키 정도의 국방력은 가져야만 해. 폴란드도 이제 괜찮은 탱크 추가했어. 한국 장비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좀 더 넘겨줘도 될 것 같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런 엄청난 돈을 쓰는데 우리나라 기업을 통해서 만들 수는 없는 건가? 폴란드처럼 방어만 하는 나라는 약한 나라지. 계속해서 공격 무기들을 한국에서 도입했으면 좋겠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